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키프레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오브젝트가 있죠. 보게 되면 이제 바디 부분과 날개 부분, 프로펠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페런트 차일드 관계로 묶어서 계층 구조로 묶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같이 바로 프로펠러 오브젝트와 날개 오브젝트를 동시에 다 선택을 먼저 해놓고 Alt G를 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상위에 넣을 오브젝트 이름은 그냥 플레이트라고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상위에 있는 플라이트 바디 오브젝트에 바로 이렇게 패런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라이트 바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전체 날개 오브젝트 프로펠러 부분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거의 이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Alt 클릭. 그럼 이제 이같이 부드럽게 면이 쪼개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역시 이 상위에 대해서 한번 Alt G를 해서 최상위 널 오브젝트의 하위에 종소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라고 이름을 바꿔놓죠. 상위에 이제 이 플라이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현재 이 축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 위치를 바로 Enable Access 기능을 사용해서 적당히 이제 이 센터 위치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플라이트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가 동시에 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제 오브젝트에 어떤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해당 어떤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앞쪽에 있는 키프레임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수동적으로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애니메이트 메뉴에 보게 되면 레코드 메뉴 쪽에 보면 레코드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보게 되면 F9으로 되어 있죠. 또는 이제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열쇠 모양의 버튼이 있죠. 역시 이제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애니메이션 입력이 가능한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키프레임을 넣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스타트 0프레임 위치에서 F9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F9 그럼 어떻게 되죠? 위치, 크기, 회전에 대해서 동시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입력이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나서 위치를 또 이렇게 적당히 이동을 시켜줍니다.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위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키프레임이 하나 찍혀 있죠. 이제 움직이는 이 상태에서 다시 F9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 키프레임이 찍히는 걸 알 수 있고 재생을 해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 모션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이 중간 위치에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F9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역시 애니메이션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F9 이런 식으로 F9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 F9 단축키를 사용해서 역시 키프레임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잡혀있는 이 키프레임 있죠? 해당 키프레임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제 나타나는 메뉴 쪽에 보면 딜리트 기능이 있죠. 딜리트 그러면 이제 해당 키프레임이 이렇게 삭제가 되죠.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딜리트 그러면은 0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만 키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죠.
60프레임 위치에 있는 그 키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적당히 한 8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탑 뷰로 이동을 해서 경로를 뭐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움직여 놓고 F9 또 이렇게 F9 뭐 그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이동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해당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서 위치를 아래로 변경해 놓고 F9 이 위치 상태에서는 위로 이동해 놓고 F9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서 이제 이 비행기의 바디도 같이 회전이 되면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프레임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 경로 커브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대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적당히 그 방향성을 교정을 해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월드 축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더블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축으로 바꿔놓고 적당히 회전을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F9 그럼 이제 그 상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딱 키프레임으로 걸리게 되겠죠. 역시 이제 이 30프레임 위치에서 회전을 역시 또 이렇게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F9 이 위치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F9 여기서는 또 이렇게 회전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겠죠. F9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약간씩 이제 회전이 지금 이 30프레임의 회전이 되어 있는 각도하고 0프레임에서 회전이 되어 있는 각도가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15프레임 위치, 대략적으로 20프레임, 이 위치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회전 각도를 조금 조정해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줍니다. F9 그리고 이 위치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죠. F9 또 이 위치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F9 뭐 이렇게 커브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그 궤적을 따라서 비행기 바디가 이제 회전을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펠러 부분이 회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보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월드 축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더블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축으로 바꿔놓고 그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상위 블레이드 이 그룹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축을 봤을 때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Z축에 대해서 바로 회전을 하는 축이 기본적으로 로테이트 뱅크 축이죠. 로테이트 뱅크에 대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주고, 끝나는 그 80프레임 위치에서는 그 회전값을 이 상태에서 일단 그 오토 키프레임을 적용해 놓고 값을 720으로 입력을 해 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Alt D키를 눌러서 축을 잠시 숨겨줍니다. 80프레임 위치에서 회전각을 2000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회전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면 플러스 2000 대신에 마이너스 2000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 회전 애니메이션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이 전체 오브젝트 대상을 카피를 해주게 되면 바로 상위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플라이트 1번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재생을 해보게 되면 복사된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동시에 똑같은 키프레임 상태로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복사된 플라이트 1번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 전체 이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바로 80프레임 쪽에서 이 타임라인을 클릭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해 놓죠. 그러면은 이 모든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 위치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적당히 이제 한 25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시켜 놓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타임라인이 갖고 있는 범위를 제 125프레임으로 늘려보죠.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이제 타이밍을 약간 늦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복사된 오브젝트는 약간 느리게 25프레임 정도 느리게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이제 복사된 오브젝트는 그냥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비행기 오브젝트가 지금같이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 경로를 만들어줄 때 제가 오브젝트를 이제 이동을 시켜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이같이 이제 어떤 비행기 같이 특정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대상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로를 수동적으로 잡기보다는 이동 목적의 어떤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어 놓고 그 커브의 궤적을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대신 따라 움직이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쩐같이 이제 수동적인 키프레임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런 성격의 작업을 위해서는 바로 이 스플라인 커브를 따로 그려놓고 그 커브의 모양을 따라서 대신 오브젝트가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 같은 작업을 위해서 일단 지금 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포지션의 P자를 클릭해주게 되면 X, Y, Z 모든 속성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애니메이션, 딜리트 트랙, 역시 S 선택, 딜리트 트랙, 로테이트 선택, 딜리트 트랙. 이 상태로 바꿔놓죠. 회전값도 0도, 0도, 0도로 바꿔놓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바로 이쪽으로는 90도로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Z 쪽의 위치도 제로 위치로 바꿔놓죠. 프로펠러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키프레임 데이터도 그냥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상위 플라이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현재 지금 이 비행기 오브젝트가 정면이라고 가정이 되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Z축을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죠. 저는 이제 이 상태를 바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도록 방향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플라이트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 툴을 사용해서 다시 Alt D 조절자를 나타나게 바꿔놓고 각도를 틀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바로 로테이트 뱅크 값을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글로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방향을 바꿔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바로 프리즈 로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프리즈 로테이션. 그러면 이제 00 각도 상태로 이제 셋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탑뷰로 이동을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 스플라인 펜 툴 기능을 사용해서 이 비행기가 움직일 경로를 그려줍니다. 타입을 이제 베이저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고 다음같이 클릭 드래그 곡선 타입으로 이렇게 커브 경로를 이렇게 그려주죠. ESC 이 상태에서 이제 커버가 갖고 있는 각각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단축키 2키 이동 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버가 갖고 있는 기울기를 좀 수정을 해놓죠. 적당히 이제 각각의 포인트가 갖고 있는 이 핸들바를 조정을 해서 기울기, 경로가 갖고 있는 기울기를 좀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패스, 컨트롤 스페이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비행기 바디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음같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메뉴가 잘려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태그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태그 하위에 보면 바로 Align to Spline이라는 기능이 있죠. 바로 이 Align to Spline을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해주게 되면 플라이트 오브젝트 옆에 보면 이렇게 Align to Spline Expression 태그가 붙게 되죠. 이 태그가 갖고 있는 옵션 중에서 바로 이 스플라인 패스 부분을 방금 전에 생성을 했었던 이 스플라인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커서가 나타난 상태에서 해당 스플라인 커브를 클릭해서 가르쳐 주게 되면 이제 스플라인 커브가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죠. 이 스플라인 커버가 갖고 있는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이 move pass라고 이름을 바꿔놓죠. 다시 이제 이 align to spline 쪽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 등록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바로 이 플라이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align to spline 태그가 갖고 있는 이 포지션 값을 0%에서 100%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그에 따라서 이 비행기 오브젝트가 이제 커브의 경로를 따라서 쭉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이 포지션에 갖고 있는 이제 이 속성에 대해서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현재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적당히 이제 한 베이지 프레임 정도 배치를 해놓고 값을 이제 이렇게 100%로 입력을 해놓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현재 오토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베이지 프레임 위치에 100%가 키프레임으로 입력이 되겠죠. 타임라인을 150프레임으로 좀 늘려놓죠. 이제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에 따라서 커브 경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align to spline이 갖고 있는 탄젠셜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탄젠셜 체크.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엑시스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회전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Z축으로 되어 있죠. Y축, X축, 또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Z축,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일단 이제 저런 기준축을 X축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보게 되면 이제 사이드 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상태는 보게 되면 바로 플라이트 오브젝트 선택, 바로 이 코디네이션 부분과 Shift 클릭을 해서 Align to Spline 옵션도 같이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클릭. 그러면 이제 현재 이 Align to Spline 기능에 의해서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값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상태를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Align to Spline이 기존 축 방향, 탄젠셜, 즉 자동적인 회전이 만들어지는 기존 축을 일단은 X축으로 설정을 해놓고 바로 플라이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하위 종속 구조로 봤을 때 플라이트 바디가 있죠. 이 플라이트 바디가 갖고 있는 로테이트 HPV 값을 회전을 시켜서 이 방향성을 교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보게 되면 방향성을 보게 되면 로테이트 H 방향이 지금 교정이 되어 있죠. 값을 이제 90도로 회전을 시켜보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회전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Align to Spline이 갖고 있는 기존 축 방향을 Z축으로 바꿔보죠.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나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다시 이 플라이트 바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제 로테이트 뱅크 방향으로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교정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커브의 경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쭉 자동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의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얼라이트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탄젠셜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자동적으로 회전이 만들어지는 기준 축 방향을 먼저 결정을 이렇게 해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회전이 됐을 때 어떤 이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면 하위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로테이트 HPV 속성 값을 이렇게 교정을 해서 그 방향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워커 플레인 기능을 일단 숨겨놓죠. 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됐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자동적인 프로펠러도 이제 같이 회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블레이드가 갖고 있는 이 회전에 대해서도 로컬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회전을 시켰을 때 뱅크 방향이 되겠죠. 뱅크 방향으로 값을 K프레임 120프레임 위치에서는 그 값을 한 2500 그럼 이제 이같이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잡혀있는 이제 그 키의 타이밍 간격을 좀 넓혀 놓죠. 240프레임, 현재 그 120프레임 위치에 잡혀있는 그 키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타이밍을 200프레임 정도 바꿔놓죠. 그럼 이제 다소 좀 천천히 날아가면서 프로펠러가 회전이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회전되는 스피드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블레이드가 갖고 있는 3600 정도로 바꿔놓죠. 이렇게 이제 이 얼라인 투 스플라인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비행기 오브젝트가 이동을 하면서 몸체 자체가 회전이 되는 그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 스플라인 커버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경로 자체가 이제 수정이 된다면 바로 포인트 모드를 이제 진입을 해서 특정 포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핸들바의 어떤 기울기 모양을 바꾼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 비행기 오브젝트에도 같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그 수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그 위치 Alt D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그 모양 자체가 수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제 이 경로를 자유롭게 그려놓은 다음에 얼라인 투 스플라인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인 위치 회전이 만들어지도록 작업을 해놓고 얼마든지 이제 이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그 포인트의 위치라든가 기울기 모양을 바꿔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 경로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의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하게 한번 작업을 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장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